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토리의 에세이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연양 작가님의 글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연양 작가님은 실제로는 김동진이라는 이름으로 요리를 하고 우연양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소설 레스토랑 만테카레는 오픈 중, 에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을 출간한 출간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은 골목식당 말고 감정식당의 일부입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그만둘 생각하는 알바생. 딱 커피가 필요하던 나른한 오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이미 한 잔을 마신 터라 한 잔 더 마시는 건 좀 부담스러운 찰나였다. 그렇게 고개를 내민 카페에는 익숙한 얼굴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 일했던 곳에 알바생으로 있었던 학생이었다. 이젠 대학교도 졸업했던지라 직업을 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는 오늘이 알바를 하는 첫날이라고 했다. 나는 괜히 반가운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다시 구매하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던 것인지 그런 반가움에 그녀는 1시간이 지나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이 첫 출근이긴 한데 진짜 근무 시간은 따로 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 그 전에 먼저 일을 좀 배우려고 한간 시간에 출근한 거예요. 일종의 수습기간 같은 모양이었다. 통화 도중 전화기 너머로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뭐 하냐고 질문했고 그녀는 다시 말했다. 새로운 알바 자리 구하고 있죠. 오늘 첫 출근이라며. 우선은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MZ세대인가 싶었다. 나이로 따지면 나 또한 그 세대의 말단 부분에 걸려있긴 하지만 가끔 이런 돌발 행동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세대들을 보면 역시 나 또한 흔히 말하는 꼰대인가 싶었다. 출근하자마자 다른 알바 자리를 구한다니 정말 최악이군.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둥 무슨 변명을 대곤 했지만 그저 투정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체 무슨 불만이 있기에 그러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더니 카페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살 빼야겠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이유야? 네. 물론 처음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반감이 생길 수 있기에 그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보지만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는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녀를 이해해줘야 하며 아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자영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알바생이 있다면 정말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디에서 이해관계를 찾으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관계의 기준을 찾는 게 좋을까? 단순히 MZ세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말은 너무 불공평하다. 되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모 지적을 받은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반감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시점에선 함부로 외모 지적을 하는 건 무례하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고용주가 인간적으로 더 불편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만 좋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고용주가 정말 별로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갈등이 있다면 양쪽을 전부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이해관계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사장이라면 첫 출근한 그것도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시간에 불러 교육했는데 그 알바생이 그만두고 다른 곳 알아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진짜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에요. 그러곤 그녀는 다음날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에 합을 맞춘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결국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편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결국 군대와 직장뿐이다. 그 안에는 불편함이 남을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공존해야 하는 이유에는 의무라는 공통적인 기준이 얽혀 있다. 군대에선 군복무의 의무, 직장에선 돈을 벌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 그것마저 싫으면 결국 탈영이나 퇴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인 공간과는 별개로 인간관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더 쉽기에 이해관계를 억지로 찾아내기는 어렵다. 마음이 안 맞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마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인간관계이며 반대의 경우 친구가 되기 쉽다. 술을 싫어하고 술이 함께하는 공간이 싫은 사람이 술자리에 오래 있겠는가. 그렇기에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 그런 틈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차이가 형성된다. 그렇기에 세대 차이라며 서로 갈리는 층도 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니 생긴 것도 MZ세대라는 말일 것이다. 그건 단순히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의 차이로 생긴다. 그녀와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그녀와 다른 행동과 다른 마음가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오히려 맞받아치며 농담으로 여겨 더 좋은 분위기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알바생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기에 자신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배워오고 겪어온 게 다르기에 다르다고 생각해야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20살이 되어서 다 같은 경험만을 하는 게 아니다. 필자가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책임감이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받을 뻔한 적에 한 어른이 나에게 말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성인이 되었으면 이젠 본인의 행동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언제까지고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순 없잖아. 수백만 원의 돈이 걸려 있었던 탓인 것인지 나에겐 그런 말이 아주 깊게 다가왔고 나의 많은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듯 이젠 대학교도 졸업한 그녀에게선 무언가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기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선 그녀 나름대로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지 모른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니 나 또한 좋게 보지 않겠다는 둥 그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순 없겠지만 그녀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머리만 아프다면 그건 그거대로 그 자리에 두어도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나에게 소중하고 오랜 인연을 가져가야 할 관계가 아닌 이상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좁혀지지 않는 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다.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겠지만 차이를 좁힌다는 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 여기 맛집 사장님은 왜 점심 장사만 할까? 특정 지역마다 그 지역 상권들의 특성이 있다. 번화가는 번화가인 만큼 주말에 최대 활성화가 되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으며 유행에 꽤나 민감한 편이다. 그 외에도 학원가도 있으며 대학가도 있고 오피스 상권이 따로 존재한다. 학원가에는 10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사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나 음료점이 줄지어 서 있는 편이며 대학가는 번화가만큼 다양한 업종들과 함께 술집들이 즐비하며 오피스 상권에는 가격 대비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국밥이나 국수 혹은 돈가스 같은 음식점들이 줄을 서 있다. 물론 회식을 위한 술집도 마찬가지. 그렇게 특정 상권마다 자리 잡은 음식점들은 그에 맞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요식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말보다 주중이 더 매출이 많은 곳도 있으며 주중보다 주말이 훨씬 매출이 많기도 하고 저녁 장사보단 점심 장사가, 점심 장사보단 저녁 장사가 더 매출이 많은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한참 시장 조사를 하던 도중 이상한 가게를 마주쳤다. 아무리 대학가라고 하지만 학기 중에만 오픈을 하며 그것도 점심 장사만 한다는 것.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다 개강을 할 때까지 그 라멘집은 장사를 멈춘다. 왜 그럴까? 사장님이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 희한하게도 몇 달을 쉬더라도 그 가게엔 오픈을 하자마자 다시 손님들이 꽉 찬다. 어찌 보면 심플한 이유가 있다. 맛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며 대학가에 있는 만큼 방학 동안 떠나 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쉬더라도 개강할 때 맞춰서 다시 오픈하기 시작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똑같이 그 라멘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일반적인 느끼함이 강한 라멘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알싸한 마늘 맛이 남아있는 라멘이었기에 라멘을 처음 접하더라도 거부감 없이 친근한 맛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맛이었다. 그게 얼마나 입에 잘 맞던지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 밥솥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서 깨끗하게 비워내기까지 했다. 맛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에 있든 찾아가게 되는 것을 맛집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라멘집 사장님은 자신의 라멘의 맛을 믿고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대학가인 만큼 월세는 결코 저렴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12개월 중에 4개월을 완전히 쉰다는 것은 아무리 맛집이라도 금전적 타격이 없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해소가 되었다. 2022년 12월의 말. 다시 휴업에 들어가려는 사장님은 가게의 문에서
바로 보이도록 장문에 글이 담긴 A4 용지 2장을 이어 붙여 놓으셨다. 작년 저희 A람에는 현 위치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내고 있던 맛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보니 마치 아들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 다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에 저 또한 다시 공허함에서 나와 여러분을 마주하고 다시 일을 하며 아들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지만 언제든 어느 때든 아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맛을 다시 가지고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문의 글을 읽고 한동안 서 있었다. 괜히 라멘집 사장님 마음에 공감이 가는 게 어떤 마음으로 가게의 문을 열고 있었을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식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건 그 사람들만 알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 또한 아들이 내었었던 맛을 이어가는 것이 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맛을 계속 찾고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사장님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복이 돈을 버는 것보다 소중했기에 아마 라멘집 사장님에게선 그 라멘집은 돈을 벌기 위한 장소보다 더 많은 것을 품은 장소로 여겨져 있을 것이다. 사람은 걷는 것에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어디를 가기 위해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무엇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소하더라도 행동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강한 원동력이 되곤 한다. 세상에서 한국만큼 자영업의 비율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한다.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새롭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에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돈이 연관되지 않는 경우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 라멘집 사장님의 입장에선 그 라멘 가게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장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이 내었던 맛을 잊지 못해 여전히 찾아주는 학생들은 언젠가 졸업을 하여 찾아오지 않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랬던 손님들은 또 다른 손님들을 데려오게 할 테니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남긴 유산은 언제까지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풍부한 감정을 우려내는 라멘집이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주변에는 대화하는 것으로도 괜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어떠한 그룹에서 마주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생각보다 마냥 마주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말과 행동에 반짝거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건 식당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식당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돈까츠 식당이었다. 테이블은 2인용 5개, 4인용 테이블이 3개 들어가 지나갈 틈도 좁아 불편함이 밖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웨이팅이 걸려 항상 줄이 서 있었다. 그렇게 줄을 선 식당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줄을 서나 궁금증을 가지기 마련이었다. 나 또한 20분을 기다려 2인용 테이블에 혼자 자리하게 되었고 등심 돈까츠를 하나 주문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에어컨으로 이제 좀 추워진다고 느껴지고 있을 때 머리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에어컨에서 물 배출 처리가 잘 안 되었던 건지 아니면 습기 때문인 건지 에어컨 날개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쪽에 앉아 혹여나 다음 손님이 앉게 될 것을 우려해 직원분에게 말했다. 이쪽에 에어컨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지 불쾌하진 않았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름의 동업자 정신이자 배려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주방 안에서 돈까츠를 튀기고 있는 사장님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그 사죄의 표현으로 콜라 한 잔과 미니 카레를 서비스로 받았다. 저기 딱히 이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는 건 알고 있지만 나와버렸다. 하지만 직원은 죄송함에 밝은 얼굴을 덧붙여 말했다. 아닙니다. 기다리게 해드린 것도 죄송한데 불편을 드려 더 죄송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문한 음식도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곤 한동안 직원들의 행동을 보았다. 돈까츠는 생각보다 그리 특별하진 않았다고 생각했다. 맛이 기대 이하인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다. 퀄리티에 비해 가격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식당에는 최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직원 한 명 한 명은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다. 혹여나 반찬이 모자랄까 리필하고픈 손님이 없는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손님은 없는지, 주문을 하고픈 손님은 없는지, 그건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손님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살며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한 테이블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실까요? 그런 물음에 상냥한 웃음도 건네고 있었다. 손님은 자신의 테이블을 보더니 잠시 생각을 하고 우동 국물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이블 모든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대접을 하고 있었다. 그게 어찌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손님이 먼저 찾게 되면 그것은 주문이 되고 직원이 먼저 찾아가게 되면 그것은 서비스가 된다고 한다. 그 식당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손님에게 따뜻한 마저 전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서비스였다. 비록 직원과 손님의 관계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말과 행동 자체를 빛나게 만든다. 직원의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손님으로서 직원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한 건 없다. 그건 교육의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태도가 거칠고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상냥하고 따뜻한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접을 해주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면 음식의 맛마저 다르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손님에게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다.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우선시하기에 배려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배려가 담긴 상냥함은 결코 값싼 감정 표현이 아니며 모두 먼저 타인을 존중한다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고 그것 자체가 표현하는 목소리가 되며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상냥함을 느낀다. 우리는 그저 햇살을 받으면 당연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상냥한 사람에게서 따뜻한 말을 건네받아 당연하게 느끼는 것으로 그런 존중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때가 많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에는 먼저 무언가를 건네주어야 한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또한 먼저 타인에게 따뜻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바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그저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따뜻함을 내비치는 행동일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 먼저 타인에게 주어보는 건 어떨까? 감정은 때때로 음식처럼 조리되지 않은 채 푹 하고 우리 앞에 놓이곤 하죠. 우연양 작가님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날것의 마음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한 접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골목식당 말고 감정식당. 이 글은 단순한 에피소드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글 외에도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